단 하나의 정통 정치 유튜브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 JYP 박진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자,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억울함의 상징 어굴로 이성만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입니다. 예. 어우, 음성이 좋으신데? 저 원래 음성 좋아요. 근데 아까 방송 자기 화면 보고 내가 저렇게 늙었나?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 이렇게 면이 네. 이쪽이 좀 두툼하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진 거는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예. 그랬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도톰하게 보이네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머리만 제끼면은 머리만 딱 가리면 얼굴이 약간 동안형이에요. 우리 도사님 정도 이렇게 머리 있으면은 저는 훨씬 더 젊어 보이겠죠. 저는 이제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이게 나라모의 효과거든요. 아, 예. 나라모 고객님 오셨네요. 예. 그런데 12일 날 예, 예. 체포 동의안.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지금 떨고 있어요? 뭐 그게 떨 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시련이 온다는 건 정치인한테는 당연한 거고 그 시련에 맞서 싸우면서 무슨 가치를 창출할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동에 대해서 예. 제가 어떤 방파자가 돼서 싸운다는 게 한편으로는 영광이죠. 오. 아니 근데 이렇게 내공이 살살 보이는데 네. 그동안에 지금 초선이신가요? 예, 제 초선입니다. 아니 3년 동안 왜 이렇게 존재감을 안 보이셨어요? 뭐 존재감을 안 보였다기보다는 보였는데 언론에서 안 써줬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자신 자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만 네. 60이 돼서 국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친구들이 네. 좀 열심히 싸워서 좀 정치적으로 크고 저는 뒤에서 좀 뒷바라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정치라든지 또는 뭐 민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어깨 있는 청년님이 이성만 의원님 존재감 보였는데요. 어째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재원이하고도 얼마나 싸웠는데요. 그렇죠. 상임위 하는 와중에 네, 이런 싸가지 없이 내가 얘기도 하고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사실 기사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이제 존재감이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바로 항의하시네. 6개월 있는 청년 그렇지. 저분이 잘하시네. 예, 이만희 잘하- 상대로도 싸우셨고. 네, 아니, 또 항상 저분이 김수로 제일 잘 알아. 프락치 이것도 김수로, 제가 네. 터뜨렸고. 민주당의 철험의 말고도 이성만 강북구 다 잘 싸우죠. 김병주. 다 나이가 같아요. 61년생들. 아 그래요? 아, 예. 우리하고 다 친한 분들인데 여기 다 예, 나온 예. 분들이에요. 네. 강북구 김병주 이런 분들. 강북구 내공이 있어요. 네. 음. 거기도 이제 경기도 의회 의장 출신이고 예. 저는 인천시 예. 의회 의장 출신이고요.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인데 그렇죠. 병장 출신처럼 아주 경쾌해요. 좋은 사람이야. 예, 우리 동네 맞습니다. 사는데. 근데 이성만 의원님 지금 내용은 이제 자세한 좀 이따 말씀을 하시고 송영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현장을 네. 우리 또 박진영 예. JYP 박진영 교수가 간다 그러고 펑크 내고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네. 아 사정이 있어서 네. 말 못할 사정. 기분 나쁜 사정이죠. 저는 알겠어요. 송영길 의원이 지금 민주당 아닌가요? 당원이 아니죠. 네. 탈당했구나. 누군가가 또 가면은 또 뭐 문제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표정이 보니까 똥 씹은 표정이 네. 다른 때 같으면 막 그냥 쌍욕을 할 것처럼 쥐라를 하자는 성격인데 요즘 참고 있습니다. 좀 계속 참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는 거 이해하시죠? 예, 참고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네. 참아야 하느니라. 자, 이성만 의원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새날에서 넘어왔습니다. 새날 방송은 잘 아시죠? 예. 새날에서 오신 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제가요? 예, 다 우리 이성만 의원님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봉주 우리 전 의원님 TV 처음 나왔는데요. 예. 좀 설렌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예. 또 우리 야권 세력을 모아주는 중심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인사드리는데 아이고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예. 앞으로 정치의 여정을 하면서 진짜 실망시키지 않도록 네, 저 최선을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새날에서 오신 분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거 한번 예, 해주세요. 새날에서 오신 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요거 바로 직전에 새날이 6시 50분에 끝나요. 네네. 이제 우리 계열 방송이에요. 계열 방송. 우리가 그 전에는 본사였었는데 네네. 지금 찌그러졌고 거기가 본사가 됐어. 그래서 새날에서 다 넘어옵니다. 그럼 넘어왔다는 뜻이 제가 잘못 이해했었네요. 그 방송을 보고 딱 끝나면 이제 바로 보고 옵니다. 오신 거를. 왜냐면 거기에 이제 푸른나무님이 7시부터 정봉주 TV 하니까 오늘 이성만 의원이 오시니까 다 가서 들으세요 하면서 이제 오면 쫙 옵니다 이쪽으로. 예. 저는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면 새날을 손조를 하고 예. 우리 정봉주 TV가 대체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새날 정봉주 TV 그다음에 EJ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삼형제라고 그러면 이동영 싫어하겠지? 아니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여러 방송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제일 친한 게 EJ 그리고 이제 둘이 친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새날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다 친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뭐 저도 다 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고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유튜브 하는 분들이 다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보 소스가 좀 비교적 정확한 게 많으니까. 지금 유튜브에 나오신 것도 이성만 의원이 저희 방송이 처음 아니에요? 저 여긴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몇 번 갔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님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떤지, 그다음 검찰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언론이 하도 왜곡되고 그러니까 잘 안 봅니다 언론은. 그래서 오늘 그 진실을 좀 알게끔 얘기를 하면 요 내용은 쫙 퍼지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일파만파. 예. 예, 그래서 이성만 의원이 일단 힘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좋습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오는 시련과 탄압은 자양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영광이고요. 예. 이 기회에 이거 딱 뚫고 나간 다음에 또 인천시장 도전하는 건가요, 그럼? 이성만 쫄지 마. 좋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의 주 내용이 뭐였었나요? 일단 뭐 그 검찰의 기획 수사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끝까지 싸우겠다. 나를 감옥에 집어 넣어 봐라. 넣어볼 수 있으면 넣어 봐라. 뭐 이런 느낌이 확 이제 퍼져 나왔죠. 송영길 의원이 그 빵잡이 아니에요. 그 연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제 징역도 갔다 왔고 또 노동운동도 오래 했고. 그때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이거 그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겠다. 그래 같이 공부한 사람이 이재화예요. 이재화 변호사와 같이. 이재화. 그리고 이제 송영길은 연대 81학번. 이재화는 고대 82학번. 근데 이재화가 실력파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송영길을 칭찬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같이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한 3시간, 4시간 만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갔대요. 이재화는. 송영길은 12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대.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번에 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정통 운동권 출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잘 싸우잖아요. 어제 기자회견에 우리 그 제작진이 다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좀 편집을 하긴 했는데 하도 옆에서 이 그 극우 유튜버들이 왔고 막 지랄을 해대.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막 처리를 저 양반들이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막 처리할 시간은 없었고 이성만 의원님 말씀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송영길 의원과 이게 연관이 된 거니까요. 다 연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의 기자회견을 좀 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사건 담당부서 서울중앙지검 다음부패 수사 2부 검사들에게 질문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등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조했던 말입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권오수 대표 등이 징역과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등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102건 범죄 사실 중 48건이 이용되었고 49만 조 18억 4,600만 원을 매수하고 67만 조 30억 9,800만 원을 매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등 주가 조작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정 매매에 참여해 8만 조 매매 주문 전화 등 수많은 전화 통화 녹취록, 최은순과 증권회사 직원 간의 녹취록,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에게 수시로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정근의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가안법대 수사 2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사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 야당 전현직 대표와 의원들의 피의 사실을 흘리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천원금 피의 사실들이 빈번히 발생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언론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경호부대, 홍보본부, 청구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어느 사회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범죄 중에 어떤 범죄부터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범죄 행위를 우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허위 통정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여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국가예산 검찰 특수비 돈봉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원석 총장 본인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기소가 잘 됐다고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나누어 받았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인데 이것을 쌈짓돈처럼 자기들 인맥관리와 인사청탁 의혹에 돈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인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 쌈짓돈처럼 썼던 특수활동비 147억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조직 관리하는 쌈짓돈으로 횡령, 남용 의혹이 큰 위법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2년 전 전당대 선거 때 사건이 특수부가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까? 이정근 씨 알선수재 사건을 통해 얻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하여 JTBC와 야합,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 보도로 난리를 피워서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진 귀국한 저를 출국 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어린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불러다 윽박지르고 피의자로 입건, 협박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수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종료됩니다. 당내 선거는 일반 선거에 비해 자율성이 더 부여된 선거입니다. 그런데 입법의 미비로 당내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은 공소시효 6개월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검찰은 여야 간의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억 9천만 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도 300만 원 한 건만 밝혀서 3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자기들 주장으로도 2년 전 9,400만 원 피의 사실을 가지고 강내구 구속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위법 수집된 녹취록 증거만을 가지고 어설프게 그림을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패 수사 2부는 없는 증거를 쥐어짜고 조작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 마무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를 생계가 아닌 사명으로 알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치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외눈박이 외교로 한중 관계가 갈수록 나빠져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한중로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전쟁 위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는 천공의 지침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윤석열 친일 정권 하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군이 미군 대신 대한민국에 주둔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데 낳아놓은 애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사고로 생떼 같은 아들 딸들 159명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술친구라고 행안부 장관 하나 해임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별건수사, 증거인멸, 조작, 수사지휘, 기소 독점권에 대한 대다수 국민이 겁에 질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저 역시 한 달 반째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민이 엄청난 성원을 보내주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정치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 주권과 자존심, 서민경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온몸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두 번째 자진 출석이신데요. 네. 검찰이 조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도 자진 출석하시는 이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해외 출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이 공표가 됐어요. 귀국이라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한 달 반 동안 아무런 소환도 안 하고 소환 계획도 말도 안 해주고 면담 요청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저보다 정치적으로 쇼한다 그러는데 아니, 매일 실시간으로 검찰은 언론에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의 반론권을 어디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든 개인이든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왜 저를
언론을 피해 사실을 공표했습니까? 증거를 확보할 때 조용히 수사해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저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검사들 자기들 편의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공표해서 모든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윤관섭 의원 영장 등에 보면은 보좌관이셨던 분이 그런 본 전달 사실을 보고받고 또 수술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관은 그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계속 다퉈질 것입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당시에 이제 후보자님 캠프 말고 다른 캠프에서도 돈을 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뭐 그거에 반응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검찰이 이런 내용도 언론에 풀린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기록을 가지고 MBC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최강욱을 압수수색하면서 자기들의 실시간으로 내밀한 피의자 진술을 참고인의 진술을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누설하는 것은 정말 처벌해야 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말씀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범죄 행위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 제가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 반부패 수사 이부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표님께서 외통위원장 시절에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왜 언론인이 검찰 대변인처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인 주장은 법정에서 싸울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 특수부 검사가 14분인데 14분의 검사가 하라는 도이치모터 주가조작을 수사 안 하고 여기에 다 올인해야 될 그러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는 이 경중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구하기 위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검찰 입장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여쭤본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법정에서 싸웁니다. 네네. 그리고 검찰과 피의자는 법정에서 싸우는 거지 언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검찰은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안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한국 폰을 로밍했으면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고 또 스트리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구글 맵으로 약속 장소를 찾아가거나 뭘 할 때 프랑스 폰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한 유심 카드를 가지고 프랑스 폰을 썼던 거고요.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방어권 차원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방어권이나 뭐나 간에 그것밖에 없다고 일주일 쓴 핸드폰 제출한 거 가지고 무슨 깡통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건 한동훈 장관도 뭐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멸체로 그건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전에 이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니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청와대도 압수하고 수사하고 자기 상관인 법무부 장관, 그 부인 다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자기가 정권을 잡아놓고는 자기 장모 무혐의 처분, 자기 처 무혐의 처분, 자기 뭐 측근 뭐 김성교 그때 뭐 공영지구 관련 그 사건 비롯해서 모든 측근들은 자기 편에서 수사도 안 하고 1년 내내 야당만 수사하는 이런 불공정한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뜬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대로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타도하라! 윤석열 정권 타도하라!
날 쳐먹고 욕먹을 좋다. 아니 왜 와서 욕을 하고? 네, 우리가 인터뷰 보는 와중에 뿅 망치 왔습니다. 뿅망치. 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네. 새날에서 날라왔습니다. 새날에서 즐겁게 오늘 방송했죠, 오늘도. 늘 새날 시청자분들이 더 다들 깨어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요새 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을 들으려면 깨어 있어야지 뭐 자면서 방송. 왜 그러세요? 연길이 보이죠. 저 아주 입에 착착 와다. 연길이 보이. 연길이 보이. 이성만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른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다 같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고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보를 살살 흘리면서 피의자나 아니면 상대방을 다 망신 주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언론을 활용하죠. 제가 이번에 당해 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뭐 TV를 통해서 제 녹취록이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원래 5월 16일 날 원래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한 5일 전 되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15일, 16일 중에 어떤 날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흘려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16일 날 상임위가 생겨서 19일 날로 날짜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검찰이 흘려줘요. 그래서 이성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 불응한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개 출석하기로 제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출석을 택해서 제가 출석 날짜를 제가 다 발표하고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조사받고 나와서 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내 혐의 사실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뒤에서 그거 흘릴 것 같아. 그래서 내 피의 사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제가 다 나눠줬어요. 제 피해 사실 이거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이런 점이 틀린 것이다. 해서 제가 다 그걸 공표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또 제가 다 공개했어요. 어차피 걔네들이 흘릴 거니까. 다 공개를 하고 그중에서 그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점을 제가 꼬집어서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포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총론이니까 일단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그 송영길 의원이 아주 지금 비유를 잘했어요. 자, 내 돈봉투 사건 이게 중요한 거냐?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이 중요한 거냐? 근데 공교롭게도 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송영길 의원이 역시 법률가답게 범죄 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범죄 행위에 경중을 가려서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소환도 하지 않고 멈춰버렸다. 다 무혐의 처분을 했죠. 아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요. 무혐의 처리됐나요 아직? 이제 그거는 진행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무혐의 처리를 했죠. 그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꼭 송영길 대표가 자진 출두한 이후에 꼭 한마디씩 덧붙입니다. 이번에도 송영길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는데 그냥 절차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표현도 법무부 장관이 할 만한 표현은 못 됩니다. 아니 이제 그 말로 저렇게 깐죽거리는 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불. 나는 그 진짜 김어준 씨한테 기분 나쁜 게 정말 기분 나쁘고 방송에서 한동훈의 깐죽거림을 대죽해서 꺾을 사람은 정봉주밖에 없다. 왜 기분 나쁘세요? 옳은 지적인데. 아니 랭킹이 달라요. 어디 플라이급을 헤비급에다 갖다 들이댑니까? 살아온 정치 인생이나 우리가 저분이 이제 그 한동훈 씨가 작년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로 따지면 3년쯤 됐고 우리는 말을 한 지가 지금 60년이 됐어요. 네? 어디 3살짜리를 60살한테 비교를 합니까? 근데 저렇게 깐죽거리는 게 자꾸 반복되니까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제가 그 봉화입니까? 경북 봉화? 그쪽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요. 저건 뭐 하는 인간이냐 그래요. 적당하게 하면서
진중하게 할 땐 진중하게 하는데 항상 깐죽이야 그냥. 그리고 지금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정치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가슴에 딱딱 오는 거예요.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정치쇼 하고 그리고 검찰이 계속 흘리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하고 비교했잖아. 한동훈은 자기 개인정보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거죠. 개인정보 흘렸다 그러고 지금 몇 군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까? 야, 제가 놀란 게 최강욱 의원님은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압수수색했는데 그 보좌관들 인턴 것까지 다 휴대폰 압색을 했답니다.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리고 니들이 진짜 정권 뭐 5년 가고 또 갈 줄 알았는데 정권이 5년도 못 가고 총선 151석 넘기면요. 이제는 무조건 탄핵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도 어디서 좀 들었는데 국힘 내부가 이렇게 총선 지잖아요. 그쪽이 돌았습니다. 그거 좀 들으셨죠? 네.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지금 우리만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국힘이 당 내부로 그냥 아주 쥐잡듯이 잡고 있으니까 윤석열 한동훈 정당에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해요. 거기에 이제 부역자, 장제원 이런 사람들만 좀 그 기피고 살고 있고 정통으로 정치하고 있었던 국힘 사람들 지금 다 그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총선 한번 이기고 봅시다.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네. 소환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해봐라. 송영길 대표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벌써 몇 년째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죠. 그 비영리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 정말 20대 신혼부부로 인턴처럼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의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다 털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해도 너무한 짓이다. 이걸 지금 한동훈의 만행은 화요일 날 또 이제 최강욱 의원이 오기로 했으니까 최강욱 의원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신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정적으로. 최강욱 의원을 제가 언제 섭외한 줄 아세요? 그날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한 달 전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냐? 혹시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텔레파시로. 뇌가 통한다고? 한동훈 측과 내통? 야, 이게 제가 혼자 그러고 이게 봉도사가 달리 봉도사가 아니구나. 딱 시적으로 맞게 요걸 제가 봤을 때 요 때는 도사가 아니고 봉무당입니다. 신내림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자, 그 의원님. 예. 월요일 날 그 이제 체포영장 우리가 이게 그 대놓고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했죠. 여러 유튜버 중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처음 얘기했어요. 지난주서부터. 그런 이제 많은 데들이 뭐 공감하고 얘기하고 따라서 있죠. 이제 퍼지고 있어요. 따라서 퍼지고 있고 이거 만약에 구속영장 국회에서 체포영장 동의안 가결되면요. 저거 그냥 윤석열 한동훈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특히 국힘 애들이. 이거 그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속영장 적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아까 설명하셨다고 하는 그거는 부분. 우리 광고를 듣고 왜냐면 오늘 할 얘기 진짜 많아요. 그래요? 저 그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국힘의 조혜진 의원이 이거 뭐 10일 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인터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친윤 아니거든 조혜진. 그러니까 부글부글 그 얘기가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조혜진 공천 못 받을 가능성 많아요. 경남 밀양이잖아요. 조혜진이 다 모여라. 개인적으로 인간이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깜짝 놀랐었어요. 국회에서 우리 그때 선거제도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이제 여야 다 모여있던 자리에 제가 갔는데 전 평소에 그분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정 자세로 이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메모하고 성실하게 보고 있길래 깜짝 놀랐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주호영계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국회 그 회관 지하에 목욕탕에 운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잘 아시죠. 그 체격이 대단해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실제 몸이 좋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보면 젊은 청년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힘이 천하장사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이 원칙적인 사람이죠. 토론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조금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소통을 해보셨어요? 이제 뭐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아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지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소통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제 피의 사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친전을 보냈습니다. 친전을 우리 당 의원들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국민의힘당 의원들한테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보시라. 이거 구속해서 수사해야 될 사항이냐. 그걸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말이라고 해도 강한다. 저 말하는 거 봐. 저 사람 수박이냐? 아이고 이성만 의원님 모셔놓고 나라본 광고 너무 잔인함. 이거는 이해가 아니 전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믿음 풍성 불신 듬성. 자 이성만 의원님 스토리 쫙 가겠습니다. 네. 남 의원님 아까 뭘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에 뭔가 보는 분들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보고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억울한 면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저쪽에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혐의와 실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저한테서 그 피의 사실을 3가지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속된 이 씨한테 제가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100만 원 줬다? 1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억이 없는데 그 녹취록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도 줬으면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것 같다. 이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무관하잖아요. 매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 나보고 쓰라고 준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준 거는 뭐뭐에 쓰라고 줬다 해서 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비교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줬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것 같다. 선거 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 저 100만 원 일단 문제가 없어요. 넘어가. 두 번째는 제가 1,000만 원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구속된 이모 씨한테. 그래서 그 녹취록이 그런 게 있어요. 내일 줄게. 돈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에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온 게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그 말을 한 거는 좀 만나서 돈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경선일에 집중하자. 잠깐만. 그 구속된 이모 씨가 돈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죠.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내가 견디다 못해.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보자. 10시에? 어디에서? 캠프에서. 근데 사실 뭐 진술한 내용이 그겁니다. 캠프에서 오전 10시면 실무자들 다 나오고 지지자들이 막 차담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돈을 준다 그러면 제가 사람이 없는 아침 7시나 밤 9시나 뭐 이렇게 주지 그런 시간을 택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10시에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나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송영길 좀 대표 만드는데 앞장서자.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 녹취록에 그 하나만 보고 내가 돈을 준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범죄 구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게 내일 10시에 만나자. 그렇죠. 돈 줄게. 돈 줄게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죠. 돈 줄게. 돈 줄게. 그러니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돈을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알았어 돈 줄게. 돈 줄게 내일 10시에 보자. 그냥 뭐 다른 일로 만나자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돈 줄게 해갖고 캠프에서 10시에 만나자고 한 이유는 돈 달라고 그만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 달라는 얘기를 그만하자라고 설득하려고 만났고 캠프라고 하는 곳은 10시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만약에 돈을 진짜 줄 요량이면 새벽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나 이렇게 얘기하지. 돈 줄 사람 캠프에 나와라.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돈 달라는 얘기를 그만하라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게 돈을 줄 테니까 만나자는 것도 내가 이 돈을 주면은 매표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제가 이제 그 캠프 구성되는 초기이다 보니까 이제 알바생들 식사비가 없다. 그러면 그런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좀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건 계속 안 된다. 제가 계속 핑계를 댔어요. 그거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핑계를 댔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이거는 이제 좀 끝을 봐야겠다. 해서 돈 줄 테니 내일 오전 10시에 보자. 해서 내가 만나서 설득을 한 겁니다. 아, 그럼 기억이 나시죠? 아이, 그럼요. 아, 자, 그런데 이성만 의원께서 의원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국회의원이요? 아니요. 뭐든지 의원. 정치 활동. 정치 활동. 예.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했죠. 2010년도에 인천시의 시의원부터 했죠. 아, 2010년도에 시의원하고 그럼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2020년에 당선됐고 그렇죠. 13년간 정치 현실에서 직접 의원도 했으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당내 선거에서의 법정 처리 비용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당법이나 선거법이 없습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정당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거법 우위를 할 건지 이게 지금 법이 불비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선거법이라고 하면 공소시효 6개월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우위할 걸 또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법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게 법의 함정이 뭐가 존재하냐면요. 만약에 보통 이제 이 당내 선거에 이것을 법을 적용할 때는 선거법, 정당법에 준용해서 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 송영길 대표 이야기했는 것처럼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선거법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우위를 거예요. 선거법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은 그렇죠. 정치자금법으로 우위를 했는데 정치자금법으로 우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전제가 돈이 건네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권자에게 몇 표를 위해서 돈이 건너갔는가라는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정치자금법으로 그게 두 가지 조건이 돈이 건네갔고 그게 유권자의 매수 행위, 매표 이루어졌는가. 자, 돈이 건너간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정근 그 녹취록에도 돈을 받았다 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에 이정근 씨가 돈을 받았다 이런 건 없고 진술이 있는 거예요. 진술. 자, 한 사람이 절도로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야, 너 내일 절도 내가 저 담 넘어서 도둑질 할 건데 금방 털 건데 금방 앞에서 만나자. 난 가갖고 야, 너 도둑질하면 안 돼라고 요령으로 갔어요. 가갖고 그 앞에서 만났어. 자, 그 앞에서 만난 것까지가 대충 대화록을 보면 나와 있어. 그런데 검찰은 너 만났으니 절도 행위를 같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우유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 준다고 그래서 돈 다 줬으면 추심업체가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꼭 일치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록에 돈 준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정근 씨가 진술을 한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완결 지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진술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의 구체성. 그렇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돈을 주질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계속 이제 저에 대해서 압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압박을 했어요? 뭐 압박은 이제 아니 이게 줬으니까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변명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하느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다툴 소양이 있다고 한다면 법정에 가서 따지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조사 과정에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건요. 1,000만 원. 1,000만 원 결국 1,000만 원 달라고 앵앵앵 거리니까 너 자꾸만 돈 달라 그러지 마라.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 그리고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캠프에서 만났는데 녹취록에서 돈 달라고 했던 얘기. 그래, 내 돈 줄게. 이 얘기가 있으니 돈을 줬다라고 검찰이 가정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윤관석 의원이 이제 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좀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주장이. 검찰 주장이. 이제 그 중에 녹취록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뭐 인천 뭐 두라고 누구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날 보더니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봉투 3개를 뺏겼다. 이런 이제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 이름은 안 나오고 인천 둘에서 그 중에 한 명은 이성만이다. 이렇게 그 구속된 이 씨가 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윤관석 의원하고 나하고는 사실 친구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형님 동생을 안 한다. 그 녹취록에 형님 윤관석에게 형님 우리도 주세요. 근데 이성만 의원은 윤관석과 친구 관계인데 친구 관계 때문에 형님이란 소리를 안 합니다. 내가 존중을 해줘도 삼선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 윤 의원님 혹은 윤 의원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형님 하죠. 우리도 주세요. 그리고 또 윤 의원께서 또 뭐 애들이 뭐 이런 표현을 안 하죠 저한테. 그러겠죠 연배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제가 송영길 후보한테 요거 정확하게 그래서 2개, 3개를 뺏겼다. 예. 근데 이 3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당 300만 원씩 들었다는 거죠. 하나당 300만 원씩. 그러니까 300만 원 수수 혐의를. 300만 원인데 그 검찰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성만 의원이 친구에게 돈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생존하지도 않던 형님이란 얘기를 했고 우리 또 주세요. 비굴하게 돈 3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애들이 윤관석 의원은 돈을 달라고 이렇게 변한 친구가 애들이 되는 거고 에이씨 아우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저는 송영길 후보한테 당시 후보한테 정식으로 제 개인 돈 3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제가. 제가 후원을 하는 사람이 무슨 그 돈을 받겠습니까? 그래, 검찰 주장은 이번에 300만 원 후원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후회가 막급해서 후회가 밀려오니 다시 300만 원 돌려받으려는데 안 줄 것 같으니 친구 윤관석에 가서 형님 나 300만 원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안 맞다. 앞뒤로. 쪽팔리다 이씨. 참. 아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3가지 중에 이 3번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이 100만 원 문제는 이거는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 법적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사인 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모 씨에게 100만 원을 줬다라는 건 어쨌든 뭐 사인 간에 이제 용돈 주듯이 준 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혀 정치관계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1,000만 원은 일단 증거가 준 적이 없어. 없고, 준 적이 없고, 줬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받아서 이게 의원들에게 봉투로 갔다라는 증거도 없고, 이게 아예 없어요, 증거가. 그리고 이게. 그게 이제 전달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전달을 하는 건데, 그 원래 줘야 될 사람은 준 적이 없다라고 아예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인천에 이제 위원장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아예 이성만 의원에게 줘서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 원 돈의 그 출발점이 됐던 그분은 난 준 적이 없는데 준 적이 없고 그렇죠. 나도 그분한테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그럼 돈을 하면서 뿅 하고 튀어나온 거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나중에 하도 궁화하니까 나한테 내 개인 돈을 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사해봐라 개인 돈을 줬는지. 그 자기네들 해놓을 때는 전달자로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누구로부터 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준 사실도 없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억지로 모았잖아요. 이건 재판 과정에서 100% 깨져요. 왜 깨지냐면 검찰이 처음에 전달자로 우유를 했다가 궁하니까 너 개인 돈을 줬냐라고 하는 수사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 수사의 일관성이 깨진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제일 문제네. 세 번째는 이제 진술을 통해서 뭔가 혐의를 씌우는 건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정황상. 내가 벼랑간에 이러는 거예요. 남영일 전님한테 사모님 저 300만 원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 누님. 누님 300만 원만 주세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남영이는 애들한테 300만 원 뺏겼어. 이 3번 안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옥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판 가도 벌금 20-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유죄가 나와?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폭격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가 다 부패한 집단처럼 아니, 모든 언론이 들고 일하고 이 정도 내용은 전국에 현수막을 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거 지금 무척 심플하거든요. 그
탈당 직전에 검찰이 막 이렇게 융단 폭격할 때 의총에서 입장이나 이거 설명이 있었나요? 그때는 내용을 몰랐나? 그때는 제가 검찰 조사를 5월 19일 날 받았으니까 탈당한 이유구나. 예, 그러니까 검찰이 나한테 어떠한 혐의로 질의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에 탈당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안 했죠. 안 했고 다만 추상적으로 내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거기 사유서가 나와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하나는 없다. 그 얘기만은 했죠, 제가. 의총 때. 그 상황이 원내대표 교체 시기죠. 5월 초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탈당하기 전에 탈당하는 전주에 박강원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민주당 의원들이 인식 체계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 탄압이다. 그다음 검찰의 조작이다.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인식 체계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검찰 탄압이다. 그다음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인식은 조중동 보도를 믿어요.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의총에서 이성만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변명하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인지 부조화가 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못 이깁니다. 검찰 탄압이라고 입으로 얘기하면 믿어야 돼요. 그렇게. 첫 번째가 저는 이게 별건 수사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부사무총장과 박모 씨의 그 개인적 금전 거래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녹취에 있던 내용들을 그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푸른 이후에 이 사건을 만들어서 푸른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껏 검찰 독재랑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것도 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별건에 대해서 싸웠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은 하지 않고 오늘도 내내 민주당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촛불 행동에 나가서도 이제 그렇게 연설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사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는 안 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인 결정은 어차피 법원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으면 제가 그날 정치 관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검찰과 싸우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리고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유죄가 나오면 제가 그때 정치 관두면 돼요. 책임을 지고. 다만 그 뒤에 문제 이런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의혹을 가지면서 검찰 편을 들어주는 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를 가려주는 정당화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민주인사들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 당시에 정권이 얘기했냐. 용공 활동을 했다. 무슨 사회 위에 활동을 했다. 이런 죄목으로 씌워놓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냐. 이거 똑같이 인식을 해서 분리시켜서 따져서 그럼 이성만이 너가 사법적인 문제 나중에라도 나오면 넌 단죄하겠다. 그럼 난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다만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싸워야죠. 왜냐하면 이거를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하고 정치 검찰화되고 윤석열이 정치 못하고 한동훈이 깐죽거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동조하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체포영장이 어떻게 명시돼 있어요? 그게 또 코미디 아니야?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구속영장이 나왔길래 혐의 사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부분 중심으로 혐의 사실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다 공개를 했어요. 제 혐의 사실 또 저의 항변 제가 아주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한테 다 뿌려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 인멸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증거 인멸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증거 인멸을 한 정황 증거 자체가 없어요. 증거 자체는 제시함이 없이 그냥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 몇 개를 적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 치명적인 건 뭐였냐면 이성만 의원이 이 소환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증거물을 제시했고 검찰이 그 증거물을 알아서 그 증거물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와 내통을 해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야, 자기네들이 증거물을 제시해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자, 그러면 누가 그거 나보고 내가 어제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주장대로 갑시다. 그 주장대로 가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증거를 보여줬으니 이성만 의원이 그 증거에 대해서 알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것과 관련돼서 핵심 진술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성만과 강내구, 이성만이 아니라 정근과 강내구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되어 있죠? 핵심 진술자 구속되어 있어요. 이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만은 증거인멸을 할 위험성이 있으면 구속을 시키면 안 돼요. 왜? 구속이 되면 오다가다 만나다가 접견하다가 우리 그 얘기 했어. 그거를요. 내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내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이 얘기를. 말이 안 되는 오히려 거지. 구속하면 안 되네. 구속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방송 했잖아요. 이거 구속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러겠지. 다른 교도소에 구속하겠다. 편지로 입맞출 수 있어요. 요즘은요, 편지 못 봅니다. 그전에는요, 편지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요시찰 뜯어본데 요즘은 요시찰도 못 뜯어봐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재에서 이거 불법이라고 금지했어요. 그럼 들어간 상태에서 야 정근아 내가 구속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으면은 편지를 보내거나 이런 걸 못해요. 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감옥 가서는 에이씨 어차피 구속된 마당에 다 해버리는 거야. 구속을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애초에 피의사실 3가지가 진술과 녹취라는 거예요. 2가지. 그거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 의원님이 그 녹취와 그들의 진술을 어떻게 없애요? 디지털 시대 기록은요. 없애도 없앤 증거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걸 가지고 갖다 대가 억지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공개를 의원들한테 다 하고. 공개했나요? 아니요. 언론에다 기자들한테 다 뿌려줬죠. 제가. 예. 그래서 기자들 소문에는 옛날에는 국회에 있는 팀이 법조팀에다가 야, 혐의 사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법조팀이 국회팀에다가 야 거기 혐의 사실이 뭐래? 내가 다 공표를 했으니까 공표를 하고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증거 인멸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 언론에서 받아주고 또 검찰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영장 판사나 또 현직에 있는 그 고검에 있는 그런 검사들도 야 이런 증거 인멸을 제시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평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속마로 첼리노님 저거 기사 나왔던 거거든요. 저분도 알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들이 오다가 만나면서 이거 기묵이 아니고 나묵이겠네요. 예, 나묵이죠 나묵. 실질적으로 저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시면 안 되네요. 진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재판의 달인 이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감방에서 만나서 입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이런 얘기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가 마치 이거 그 구속영장 부결되면 민주당이 그놈의 역풍 맞지 않을까 그랬더니 많은 변호사들이 이거예요. 그건 그날 잠깐. 근데 이건 두고두고 민주당을 탄압하는 것에 정당성을 체포영장 발부 가결이 되면요. 검찰이 민주당 탄압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결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
영장 실질 심사 다 기각돼요. 기각되면 어떡하?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 되죠. 그러면 이거 저거 정당의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국힘의원 하영재 의원 체포영장 동의안 그 가결이 됐잖아요.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그런 정당이야. 근데 그 이후에 그거 어느 언론도 그걸 보도를 안 해. 이번에 만약 이번에요. 만약에 체포영장 가결이 체포영장 동의안 가결이 돼요. 근데 구속영장 부결돼. 그럼 조중동에서 민주당 콩가루 정당 언제 자기들 우리 생각해 준 것처럼 민주당 드디어 망했다. 단결도 안 된다. 자당 의원을 죽이는 민주당 이러고 기사 쓸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의원님이 이제 다른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국회 본회의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12일 날 이런 사실은 제가 친전을 통해서 이미 서류로는 다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의 오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소상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그 동의안이 이제 결정되는 날, 이제 6월 12일 날 2시에 첫 번째 안건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5분 동안 신상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메시지 전달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진정성도 있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리하셨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형님 내가 돈 달라고 했을 땐 나는 윤관석 의원은 제 형님이 아니에요. 애들도 아니에요. 애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주려면 어쩌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줄 이유도 없고 준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좀 자신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피의 사실을 다 정리해서 기자들한테 다 뿌리고 그리고 또 구속 그 영장도 제가 다 공개하고 다 했죠. 그러니까 저와 이 피의 사실과 관련돼서는 하나도 숨긴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놓고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후라도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유의미한 유죄 판결 받으면 옷 벗어야지. 그런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성만 의원님 진짜 잘 나오셨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는 합의를 한 게 지금 검찰이 소환도 안 했고 기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되면 나갖고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본인이 또 변호사니까 나오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뷰만 낸 건데 이성만 의원님 지금 여기 듣는 분들이 이제 그전 같은 이게 한 10,000명, 12,000명 듣는데 오늘 이제 진보 진영 매체가 죽었고 3,000명이에요. 이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일파만파 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우리 당내 의원님들이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4시즌즈 잘 죽였네. 이성만 의원 아직 멀었어. 이 인생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이게 결국은 이제 당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회 자체가 이제 침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타협을 보고 조절을 하고 이제 산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인간이 100% 옳은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이 상존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건데 어느 날 검찰이 들어와 갖고 빛과 어둠을 막 가르고 자기네들은 안 가르고 자기들은 무조건 옳다고 편파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힘당 의원들도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좀 불만일 수 있고 향후에 자기네들한테도 어떤 일이 올지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검사들 몇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 없다 말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자기네들도 희생이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에 그동안 갖춰져 왔던 룰이 무시되고 검찰의 룰대로 전환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게요. 이제 그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이 되니까 우리가 원칙을 자꾸만 잊어먹거든요. 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근데 요즘 뻑하면 구속영장 치고요. 뻑하면 압수수색 하는데 자, 증거 인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를 미리 봤으니
이거 증거 공범들하고 입을 맞췄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핵심 진술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이거 구속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 없고요. 이미 얼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얼굴 이거요. 미국 교민들도 다 알아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시겠어요? 예?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원칙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고 도주의 위험성 없다. 두 번째 도주의 위험성 없어요. 세 번째 거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주지 분명해요. 이걸 왜 체포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번에 야 너네 도덕적으로 체포영장 부결시키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반명 좀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체포영장 가결이 되는 순간 바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려고 좀 잘할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고 행정부 외청이 입법부를 죽이고 있는 게 입법부가 상위 부서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그래서 이거를 국힘의원들은 볼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단 한 명도 이거 구속영장, 체포영장 동의안에 가표 던지면 안 됩니다. 아까 저 송영길 대표 했던 이야기가 싹 와닿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관계법이 불비합니다. 법이 없는 상황이고 자 비교하자면 검찰들의 특활비 문제라 이런 것은 관료의 영역이고 어쨌든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의원님도 이제 발언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동료 의원들한테 좀 어쨌든 뭐라고 합니까? 이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좀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들 분들이 상당히 좀 인지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도사님하고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촛불 집회 갔다 왔더니 다 알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구속해서 조사할 사유도 아니고 또 증거인멸에 대한 그런 논쟁도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런 걸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민주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법부 침탈이거든요. 그럼요. 입법부 폭력 침탈 난동 사건이에요. 이거 무너지게 되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민주당 다 무너뜨리고 국회까지 무너뜨리고 들어갑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국회는 이건 헌법기관이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그건 대통령에 소속돼 있는 하나의 하부기관이고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잘못 행동을 하면 결국 정치적인 탄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권능이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검찰이나 이런 데로부터 침탈되는 걸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 송영길 의원 얘기했잖아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괴롭히지 말고 자기를 소환해서 구속하고 싶으면 구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제대로 싸우고 싶은가 봐. 송영길 대단해요. 보면. 하나 제가 이제 원내에 이건 이제 제가 불만 아닙니다. 자꾸 불만으로 이야기 고자질까지 하시던데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누가 원내 대표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바로 출당 제명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원내 의총을 통해서 그의 당사자가 충분히 해명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이 좀 아프지만 나는 이제 탈당하고 그런 거는 민주당이 만약 안 하게 되면 이걸 갖고 민주당 계속 공격하면서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애당심을 갖고 탈당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개별 의원님들은 그런데 이게 남들이 보면 의리 없는 정당 최소한의 정치 결자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고 출당을 하든 제명을 하든 탈당을 하든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쪽 지지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의리 없는 민주당. 의리 없는 정당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아까 댓글 이거 나오잖아요. 정봉주 고맙습니다. 의리 있어. 이게 우리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의리 없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우리도 너무 아파요. 그렇죠. 그렇고 혹시나 검찰이 기획수사했는데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은 본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의원 없어요. 없습니까? 예, 없어요. 우리 의원들 훌륭합니다. 말하기만 해봐야지. 우리 의원들 이번에 해서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고 정말
아니 법정 가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탈당과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탈당을 네.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4월 22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집사람하고 보고 있다가 아니 총체적인 책임지는 사람도 탈당하는데 구체적인 연루자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탈당 여부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 뭐 송 대표도 탈당을 했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좀 기다려 준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이거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욱더 심각한 거는 아니 당 지도부를 자꾸 흔들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야 나의 문제가 또 다르게 좀 전환돼서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5월 3일 날 탈당하겠다. 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정치 도매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최소한 주위의 분들 한 20명, 30명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니까 6월 12일 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요. 예. 오후 2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차후라도 제가 법적인 어떤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 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든지 또 작게는 우리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폄하된다든지 또 민주 세력이 이것 때문에 위축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검찰의 탄압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많은 그 정봉주 TV로 시청하시는 그리고 많은 진보 진영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밥값 하는 시간. 스파츠 쏴주셨는데 이지아이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성만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이 정말 말 그대로 용기를 갖고 가열차게 투쟁해서 정치 검찰을 꺾기를 바라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